ASD 아동, 우리 아동의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 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등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치료를 하면서 아이를 만나면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우리 아이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에게 ASD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동반 질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의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ASD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아이의 원인 모를 짜증에 안타까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보이는 다양한 일상에서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진 않으셨나요?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된 아이들 중에는 ASD 외에도 다른 어려움들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언어 지연, 지적 장애 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지니고 있는 동반 문제를 잘 파악해 놓으시면 가정에서의 일상 지도 및 치료 중재에서 우리 아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지쌤이 ASD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동반 질환을 첫 번째 신체 문제 파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파트로 신체와 관련된 동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ASD 아이가 보이는 동반 문제들 중에서 신체와 관련된 첫 번째는 바로 변비 및 배변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는 편식이 너무 심해요. 입이 너무 짧아요. 등등. 식사 습관과 편식의 문제는 많은 ASD 아동들이 어릴 적부터 보이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아이와의 식사 시간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우리 아이가 이제 기저귀 사용을 하다가 화장실 사용을 시작하면서 변기를 두려워하거나 배변 활동 자체를 두려움으로 여겨 평소 배변 활동을 참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고 어려워서 순간순간의 배변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해 배변 간격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점은 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자폐 아동들의 50% 이상이 변비를 보고한다고 해요. 자기 표현이 아직 미숙한데 긍정적이지 못한 소화 활동과 배변 활동 때문에 일상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문제 행동이나 짜증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른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음식물 섭취 및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일관적인 식이 습관을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한 기저귀를 떼고 화장실 이용을 가르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일관적으로 접근해서 아이가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화장실 사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일과가 있다 보니 주말 등 이제 외출 시간이 있어서 대변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평소 아침이나 저녁 등 일정한 시간대에 우리 아이가 볼일을 보는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예민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배변 활동을 긍정적으로 확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 삼으시고 지속적으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D 아동이 평소 자주 보이는 신체 관련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ASD 아동은 일반적인 아동보다 비만의 비율이 높다고 해요. 일관적이지 못한 식이 습관이나 신체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혹은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만이 야기된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비만 때문에 ASD 아동은 일상에서 활동에 더 무기력해지거나 어른이 이야기하는 지시에 대한 수행률이 저조해질 수 있어요. 또한 역시나 짜증이나 문제 행동이 발발할 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변비 문제와 더불어서 건강한 식이습관 확립을 위해 가정에서 노력하고 적당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우리 아이가 꾸준히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만이 있는 AS 아동의 경우 음식을 골고루 잘 먹기보다는 당류나 탄수화물 등 조금 이제 편향된 식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새끼 식사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음식이 이제 입에 붙어 있는 시간이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체중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더욱더 편향된 식이 습관을 고수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S 아동에게 음식물을 줄 때 우리 아이가 편식이 심해서 어머님들께서 다른 음식들 혹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이제 편향된 유의 음식을 주는 것이 습관화되면 추후 우리 아이가 사춘기 시기가 됐을 때 훨씬 더 이 비만의 강도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가 더 이제 지시 수행률이 낮아져서 싫어하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쉽지 않으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아이에게 탄수화물 외에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상시 먹는 간식의 양이 많다면 그 양과 빈도를 줄여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세 번째 동반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수면은 저 이지쌤이 평상시 영상이나 그리고 센터에서 매우 강조하는 영역 중 하나예요. 장애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질 좋은 수면은 일상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수면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눈을 뜨고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 낮에 해야 되는 다양한 학습에도 역시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 부차적인 문제까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이가 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모님 역시 같이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온 가족이 이 수면 문제로 인해 긍정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본인의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라도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의 수면 패턴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의 수면 문제가 잘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지쌤 말대로 제 자신이 잘 좀 자고 싶어서라도 우리 아이가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에 잘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잠을 잘한다고 우리 아이가 째깍 잠들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어린 시기 우리 아이가 사실 잠이 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잘 깨거나 하는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꼭 장기적으로 아이의 일관된 수면 시간 확립을 유도해 주세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자기 전 어떤 일련의 의식을 정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기, 일정한 시간에 침대에 눕기, 아이가 바로 잠들지 않더라도 불을 끄고 꾸준하게 누워서 수면 시간임을 알려주기, 자기 전에는 과한 활동을 멈추고 습도 조절 등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기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수면 패턴 유도를 실천할 수 있어요.
또한 전날 밤에 우리 아이가 밤잠을 매우 설쳤다고 해서 무턱대고 과한 낮잠을 다음날 재우는 등의 행동은 우리 아이의 수면 패턴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어린 시기에 일관된 수면 패턴을 잡아주지 않으면 다음날 아이의 컨디션이 잘 조절되지 않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긍정적인 학습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문제 행동의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동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보다 현명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부모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은 꼭 필요합니다. ASD 아동들에게는 좀 자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 활동을 정해서 루틴화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잘 시간쯤이 되면 먼저 양치를 하고 이불에 누워서 어른과 함께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편안하게 뒹굴뒹굴 놀다가 불을 끄고 누운 뒤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안방에서 만약에 잠을 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잠자는 곳이라는 장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안방, 즉 잠자리에서는 놀거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그 공간을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과한 미디어 노출은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들게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ASD 아동이 동반할 수 있는 네 번째 어려움은 바로 뇌전증입니다. 연구마다 다르지만 ASD 아동에게서 뇌전증의 발병률은 많은 연구의 경우 39%까지도 보고된다고 합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전증은 주로 학령기 시기 이후에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는 ASD 아동에게서 인지 및 언어 능력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어린 시기, 영유아기 시기 때 경련 발작의 경험이 있거나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의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뇌전증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약물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동의 신체적인 측면에서 자폐 스펙트럼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았어요. 신체적 문제를 어린 시기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가정 습관 및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기 아이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다양한 감각 민감성 등으로 인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특히 맞벌이를 진행한다든지 양육 도움을 이렇게 다양하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겠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어른 역시 아이로 인해 영향을 받아 하루 일과가 피곤해지거나 어른의 일과도 비일관적으로 보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또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점을 이유로 혹은 이미 우리 아이는 많이 커버렸고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 등의 이유로 일관적인 생활 패턴 확립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추후 우리 아이가 보다 성장해서 더 큰 아이가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역시도 눈덩이처럼 커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ASD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막론하고 오늘 영상을 본 이 시점부터 우리 아이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저 이지쌤이 ASD와 함께하는 우리 집 하루가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 아이는 평소 일정한 시간에 볼일을 보는가? 2번, 우리 아이는 심각한 변비가 있는가? 3번, 우리 아이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밤잠에 드는가? 4번, 우리 아이를 재우기 위한 우리 집만의 루틴화된 습관이 있는가? 5번, 우리 아이가 평소 11시 전에는 꼭 잠이 드는가? 6번,
우리 아이가 평소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가? 7번, 아이가 자다 깨더라도 다시 재우면 잠이 잘 드는가? 8번, 우리 아이의 몸무게가 평균 범위에 속하는가? 9번, 아이가 탄수화물 및 당류 외에도 적당한 양의 영양소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10번, 7살 이상의 아이일 경우 낮잠이 소거되었는가? 11번, 아이가 식사 시간을 인지하고 지정된 곳에서 식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 12번, 아이가 하루 중 간식을 먹는 횟수가 너무 잦지는 않는가? 13번, 부모가 아이의 수면으로 인해 일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14번, 아이가 일상에서 경련 및 발장의 경험이 있는가? 네,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가 체크가 되셨나요? 체크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 가정의 생활 습관들을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아이와 부모님들의 건강, 긍정적인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에요.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가정의 일과를 돌아봐 주세요. 이러한 어른의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 ASD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와줄 거예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ASD 아동이 보일 수 있는 신체적 동반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 ASD 아동에게 자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신 및 심리적인 동반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보다 자세하게 볼수록 우리는 아이에게 현명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